훈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흉노족이 훈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마천의 사기 열전 중 대원 열전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글은 민음사에서 펴낸 사기 열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강거는 대원의 서북쪽으로 2000리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유목국가로 그들의 풍속은 월지와 아주 비슷합니다. 활을 쏘는 군사가 8, 9만 명이나 되고 대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강거는 나라가 작아 남쪽으로는 월지국의 동쪽으로는 흉노에 복종하여 받들고 있습니다. 엄체는 강거 서북쪽으로 2000리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유목국가로 강거와 생활 양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활을 쏘는 군사가 10만여 명이나 됩니다. 끝없이 넓은 큰 못에 임하고 있는데 이 호수가 북해인 것 같습니다. 대원 열전은 제목 그대로 대원에 대한 글입니다. 대원 열전의 주 내용은 한나라와 대원 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전쟁에 관한 것인데 시작은 장건의 서역 원정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건이 처음 길을 틈으로 해서 한나라와 서역 간의 교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겠죠. 장건이 서역으로 떠난 것은 대월지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한나라 황제의 명을 받아 대월지로 떠난 이유는 흉노와의 원한 관계에 있던 대월지를 한나라의 우군으로 삼아 더불어 함께 흉노에 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군사적 동맹을 맺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이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같은 계획은 실행되지 못합니다. 처음 살던 곳으로부터 멀리 떠난 대월지는 새로 정착한 곳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고 흉노와의 구원 같은 것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원래의 목적에는 실패했지만 장건의 서역 원정은 중국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서역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훗날 실크로드라고 명명되어지는 교역로를 처음으로 개척한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제 역할은 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건은 대원을 지나 강거에 도착하고 다시 대월까지 다다랐는데 목적지를 넘어 대하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대원 열전에 나오는 강거와 엄체에 대한 설명은 이때의 원정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엄체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으나 들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네요. 앞서 이야기한 북흉노가 신흥 세력인 선비족과 유연에게 쫓겨 오선을 지나 다다른 곳이 바로 강거 땅입니다. 그러나 북흉노는 강거의 땅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곳을 찾아 떠납니다. 다음의 글은 장진 쾌이가 쓴 흉노 제국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강거는 북흉노가 두 번째로 이동한 지역으로 정착하기에는 부적합한 땅이었다. 이곳에서 그들은 과거의 원수였던 월지를 만난다. 대략 서한 초기 흉노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밀려난 월지는 그곳에서 쿠산 제국, AD 1세기부터 AD 3세기, 아프가니스탄 서북인도, 동투르키스탄을 지배한 왕조, 대승불교의 성립과 간단한 미술로 유명하다를 세웠다. 월지는 북인도와 박트리아, 힌두쿠시 산맥과 아무다라야강 사이에 있던 고대 국가, 땅이 비옥하고 수로가 많아 물산이 풍부했다. 의 영토를 점령하면서 규슈 이북의 고향 땅을 포기했다. 강거는 예로부터 파르티아, BC 247년부터 AD 226년과 오선 사이에서 압박을 받아보다 월지가 남쪽으로 이동하자 재빨리 그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월지는 그들을 보호국으로 삼아버렸다. 그 후로도 강거는 또다시 북쪽 알란, 엄체의 구속을 받아야 했다. 이렇게 하여 아시아에는 기이한 연결체가 형성되었다. 드디어 엄체, 즉 알란족이 등장하는군요. 지금부터는 흉노족이 동양에서 벗어나 서양의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훈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책을 더 읽어보도록 하죠. 서양 역사의 흉노, 훈족가 발을 들여놓은 시기는 대략 290년 전이다. 아르메니아, 아르사키드, 아르메니아 위키피디아에는 당시 왕이 티리다데스 3세,
제위 285년부터 330년으로 나온다. 의 군대에 훈족 병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알란족과 함께 군 복무를 했다. 훈족이 알란족의 영토에서 이동 중일 때만 해도 이들은 협력 관계에 있었다. 처음부터 침략자는 아니었나 봅니다. 훈족은 아르메니아의 왕의 용병의 모습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당시 알란족이 털을 잡고 살던 곳은 볼가강의 동편이었습니다. 사실 중앙아시아나 북방 유목민족의 역사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볼가강이 어떤 경계선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동방에서 출발한 민족들이 볼가강을 건너면서부터 비로소 서양 역사의 얼굴을 처음 알리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그들에 대한 기록들이 비잔틴 제국에 의해 쓰여지고 남겨졌기 때문인 듯한데요. 볼가강을 건너 흑해 북한에 다다르면서부터 비잔틴 제국의 영향권 안으로 진입했다는 의미였겠죠. 끝으로 알란족에 대해 소개하면서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에 그는 장진 퀘이가 쓴 흉노 제국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로마 후기의 역사학자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는 알란족이 준수한 외모에 키가 크며 머리카락이 옅은 노란색을 띠었다고 묘사했다. 그들의 투구와 갑옷은 매우 가벼웠는데 아마도 가죽 소재라 이동하기에도 편리했을 것이다. 그들은 전투 중에 희생하는 일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고 늙을 때까지 살아있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흉노와 흡사했다. 소와 말의 고기와 유제품을 주식으로 하고 기마에 능했으며 나무 껍질을 지붕 삼아 막을 둘러 만든 마차를 세워 방목했다. 이 주거용 마차는 전쟁 시에는 주요 무기가 되었는데 물론 두 대신 말을 가죽에는 보호용 나무판을 이용 이 위력이 매우 강해 오늘날의 탱크와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흉노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적의 머리를 베어 전리품으로 담지 않고 그 가죽을 벗겨 말의 장식품으로 담았다. 또한 전쟁의 신을 숭배한 탓에 종종 땅에 검을 꽂아두고 신에게 제를 올렸다.